아빠 손은 약손, 엄마 밥은 약밥.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이 감기 들어 아플 때면 늘 팥밥에 콩나물국, 들기름을 발라 구운 김에 꽁치 구이를 상에 올려주시곤 했다. 특히 아픈 형제의 팥밥은 보통 때 사용하는 스텐 밥그릇이 아닌 뚜껑이 있는 자기 밥그릇에 담아주셨다. 이 밥상은 대단한 메뉴가 아닌 지극히 소박한 밥상이지만 열나고 기침나고 아파도 어머니의 이 다른 형제와 구별해 차려주시는 밥상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느낌을 주어서인지 아픈 것도 잠시 잊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었다. 결혼 후 친정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사셨다. 내가 모셨다고 하기엔 육아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 되겠고, 더불어 함께 살았다고 하는 편이 그런대로 맞는 표현이 되겠다. 요리 솜씨, 바느질 솜씨, 살림 솜씨 모두 탁월하셨던 어머니는 나에겐 가장 훌륭한 가사 선생님이라 할 수 있다. 앉혀놓고 요모조모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지만 늘 새로운 요리를 만드시고 바늘이나 뜨개실을 손에서 놓지 않으신 어머니의 생애 자체로 어머니는 이미 훌륭한 스승이셨다. 내 마음에 제일 걸리는 기억 중 하나가 있다. 어머니는 인천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30년간 출석하시던 서울 가롤동의 교회에 지하철을 타시고 홀로 다니셨다. 그 교회는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이 불참석한 결혼식을 올린 교회이다. 그때는 차도 없어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기엔 길도 멀고 힘에 부쳐 우리는 진작에 집 근처 교회로 옮겼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본 교회를 고집하시고 그 먼 길을 매주 다니셨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가셨던 어머니는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다음 날 오겠노라고 전화를 하셨다. 종종 있던 일인지라 나는 그러시라고 했는데 다음 날 돌아온 어머니의 발등이 보랏빛으로 멍이 들어있었다. 얘기인즉슨 교회 가던 길에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발을 삐끗하셨다는 것이다. 당장에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손살에만 치셨다. 넘어진 후 잠시 통증이 있었지만 교회 장로님이 부항을 떠줘 다 가라앉았으며 통증도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어찌나 병원행을 거부하시는지 나는 정말로 괜찮은 것인 줄로만 알았다. 얼마 후엔 정말 멍도 빠지고 걸음걸이도 편안하신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딸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시려는 어머니의 하얀 거짓말인 것을 몇 해가 지나고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말년에 치매로 2년간을 고생하셨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드릴 때면 모든 것을 다 잊을지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드렸지만 어머니는 오직 나만을 기억하셨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100일짜리 아기처럼 어머니 역시 내가 보이지 않으면 안절부절 하셨고 언제나 시선은 나만을 졸졸 따라다녀 나의 발이 꽁꽁 묶이게 하였다. 나는 그런 어머니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다. 어머니로 인해 나의 행동 반경은 날로 좁아지고 어쩌면 내 인생의 한 획을 그을 수도 있을 중요한 일들을 포기해야만 해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어머니로 인해 마음은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대다수의 치매 환자들처럼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할 지경으로 증상이 심각했다. 나는 하나님의 처사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토록 평생 기도와 희생으로 점철된 생을 사신 어머니의 말년을 평안과 건강이라는 보상 대신 치매와의 치열한 투병의 시간으로 배치해 놓으신 것이 참으로 못마땅하여 하나님께도 늘 골이 나 있었다. 그토록 지혜로우시고
그토록 명면하신 내 어머니가 하필 치매라니. 어쩌자고 그렇게 맥없이 자신을 놓아버리신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다. 일남 오녀의 적잖은 자녀 중 장녀도 아닌 내게만 어머니 부양의 짐이 주어진 것도 부당하게만 여겨졌다. 5딸 중 셋은 해외에, 나를 제외한 막내딸은 맏며느리이고 외아들은 자신도 자립이 되지 않은 상황인지라 어머니 부양은 나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몫이었다. 어진 남편은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 못지않게 잘 돌봤지만 나는 스스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윗목에서 새우잠을 자는 나그네 식객처럼 늘 불편해했다. 낮 시간 동안 망령된 짓을 하는 어머니를 거의 증오하다가 밤이면 죄책감과 연민으로 얼룩진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늘어만 갔다. 나는 나의 이런 이중 생활이 지긋지긋하게 끝도 나지 않고 지속될 것만 같은 두려움까지 겹쳐진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우리 집에 외국에서 온 손님이 잠시 머무는 동안 어머니는 동생네 집에 잠시 보내주셨다가 고관절이 바스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연락을 받은 즉시 달려가 모시고 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어머니의 고관절 뼈는 이미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동생네서 그 뼈가 완전히 바스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분이 바로 한국의 어머니신 거죠. 자식들에게 근심 끼치지 않으려고 아파도 참으며 견디는 어머니가 한국에는 많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이미 오래전에 부러진 뼈를 방치해둔 결과라고 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내가 아는 한 어머니가 넘어지신 것은 그때 교회에 가던 길에 발목을 삐었다는 기억밖에 없었다. 조합하고 추리해본 결과 어머니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멍든 발등만 내게 보여준 것이었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건만 그 일만 생각하면 방금 전의 일인 듯 가슴 깊은 곳까지 전율이 일도록 아파온다. 큰 집에서 두 손을 들었다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나는 한동안 결단을 못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건만 병든 시대를 만난 지금은 아프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이들을 효자라고 할 만큼 세태는 변질됐다. 그러나 그 어줍잖은 찬사 뒤안길에서 눈물을 감추며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알랴. 친정 어머니의 약이 되는 밥상의 첫 번째 메뉴는 팥밥이다. 팥에는 비타민 B1,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해 피를 맑게 해주며 신장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최고의 약밥이랄 수 있겠다. 어머니의 약이 되는 밥상의 두 번째 메뉴는 콩나물국. 콩나물 머리엔 단백질, 지방, 비타민C, 비타민1이 풍부하고 줄기엔 비타민C가, 뿌리엔 아스파라긴산, 비타민C와 섬유질이 들어있어 약효가 탁월한 감기약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어머니의 약이 되는 밥상의 세 번째 메뉴인 들기름을 발라 구운 김에는 칼륨, 칼슘, 인, 타우린과 비타민 A가 풍부해 이 또한 훌륭한 치료약이 아닐 수 없다. 어머니의 약이 되는 밥상의 메인 메뉴는 지금도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꽁치구이다. 어머니는 꽁치 내장을 깨끗이 발라내시고 굵은 소금을 훌훌 뿌려 칼집도 숭숭 넣어 통째로 참숙 석쇠에 구워주셨다. 꽁치의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 칼슘,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생선으로 감기에는 최고로 좋은 식품이다. 석쇠 위에서 기름이 자글자글하게 구워지는 꽁치구이의 냄새는 내겐 결단코 잊을 수 없는 생애 최고의 추억과 시욕을 불러일으키는 향기이다.
어린 마음에는 굴비나 불고기도 없는 뭐 이런 밥상이 약이 될까 싶었지만 성분을 알고 보니 어머니의 약이 되는 밥상 메뉴는 지혜로움으로 가득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와 가슴을 치며 후회한들 무엇하랴.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들이다 허리를 삐어 파스를 붙이고 먹은 것도 체해 한밤중에 일어나 손가락 8군데를 따서 검은 피를 빼고 통증이 심한 어깨에는 딸아이가 부항을 떠줘 거북이 등껍질 같은 몰골로 알아누워 몸이 회복되면 이 밥상을 내 손으로라도 꼭 차려 먹으리라 마음을 먹었었다. 사랑과 정성과 지혜로움이 가득 담긴 약이 되는 우리 엄마의 밥상을 대하노라니 어머니가 그립고도 그리워 다시 또 눈물이 솟구친다.